이번엔 글로벌 가이드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우리투자증권 투자컨설팅부 정나연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밤새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발표됐고요. 파월의 발언과 함께 국채 시장도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고요. 하나씩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변수들을 오늘은 또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최근에 다시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데요. 네.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재차 4.5%를 돌파했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도 4.975%까지 장중에 상승하면서 5%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예.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4월에도 한번 발생을 했지만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배경에는 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전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안전자산이다라고 봤던 미국 국채가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예. 두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 그리고 재정 정책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재정 정책을 위한 재원으로서 미국 마련해야죠. 국채 발행을 아무래도 많이 맞습니다. 증가시키겠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 이번 주에 미국 CPI 지표 안정을 확인했죠. 예. 이 때문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금 천천히 진행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점 역시도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네 번째가 이 CTA 펀드들의 대규모 청산이 있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오는 16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수급적인 요인들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먼저 좀 더 미국 이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요. 네. 미국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아져 있는 반면에 유로존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미국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기존에는 자금이 필요하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비용도 싸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유로존 시장에서 유로화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리버스 양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른바 리버스 양키 채권 발행 연초 이후에 이미 1,580억 유로를 돌파를 했고요. 예.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작년 2024년 연간 총 발행액보다도 더 많은 수준입니다. 네.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 살펴보면 알파벳, 맥도날드, 화이자와 같이 우리가 아는 이제 미국의 이제 대형 대표 기업들이 올해 수십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제가 앞에서 또 CTA 펀드들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CTA 펀드라고 하는 것은 선물 옵션과 같은 이제 파생 상품을 포함해서 전 자산군에 대해서 이 헤지 펀드 전략을 활용을 하는 펀드를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이 기술적 분석에 근거해서 퀀트나 시스템 트레이딩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좀 비판을 받는 펀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UBS에 따르면 최근에 이 CTA 펀드들이 최근 2주 동안 본인들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 포지션 중 20%를 청산을 했고요. 앞으로 40%의 추가 청산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UBS 전망에 따르면 이런 이 채권 매도 압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지역 그리고 전 듀레이션에 대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특히 한국 10년 만기 채권이 취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 시장 최근 들어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계속 드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CPI 이어서 오늘은 PPI가 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지만 오히려 너무 급락하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죠?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PC 물가, 예. 그 다음이 CPI, 그 다음에 PPI인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네. 시장에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높고 경기, 노동, 실업률은 높은 그런 거를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PPI까지 낮게 나오니까 네. 아, 그렇다면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정말 물가도 낮고 실업률도 높은 그런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경기 침체가 예.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PPI 지표 좀 살펴보면요. 예. 사실 그 2월과 3월에는 모두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또 4월에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2월, 3월, 4월 연속해서 하락하고 또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낮았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그만큼 혹시나 소비가 둔화된 것이 아닌가, 생산이나 소비가 둔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우려를 키운 것이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성장률입니다. 그렇죠. 예. 소매 판매 성장률 역시 이제 어제 밤에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이제 4월 소매 판매 성장률 예상치에는 거의 뭐 부합을 했죠.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중에서도 이 미국의 GDP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들을 네. 따로 묶어서 우리가 컨트롤 그룹이다라고 하고 이제 뭐 한국어로는 예. 핵심 소매 판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핵심 소매 판매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전월 동기 대비 0.2%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0.5%포인트 하회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미국의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 역시 예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소비도 낮아지고 뭐 주택시장도 위축되고. 네, 맞습니다. 이 전미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주택시장 지수는 네. 50%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로 발표가 되면 낙관적이고 밑으로 발표가 되면 비관적인 건데요. 네, 이번에 무려 어떻게 나왔죠? 34포인트로 50을 굉장히 훨씬 낮게. 밑돈 거네요. 네, 예. 예상치도 40포인트 선이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래프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2019년 코로나 시기 그리고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 수준에 가깝게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어떤 주택 시장 그리고 소비자들의 심리가 그때 수준으로 나쁜 것인가라는 이제 우려 더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가 지표와 연결이 그렇겠네요. 돼서 예. 그러면 소비나 생산, 어떤 건설 경기가 모두 다 안 좋기 때문에 물가 역시도 낮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뭐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아래 공포, 리세션 공포, 이 둔화 공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변수로 한미 통상협의 시작을 들고 오셨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 15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예.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서 어떤 무역과 관련된 협의를 이어간다라는 점입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과는 이제 저번에 미국에 가서 한국이 이제 2+2 고위급 협상을 한 이후에 2차 무역 협상을 한국 이제 제주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이미 이제 지난 수요일이죠.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3일에 걸쳐서 한국과 미국 간의 고위급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2차 협의가 이뤄지고 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1차 때보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해질 수 있고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다음 주 그리고 남은 상반기 국내 증시의 어떤 방향성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14일 산업통상정책국 미국 무역
정책국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측과 업무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또 15일에는 본부장이 직접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을 가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뉴스들을 기대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한국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25% 상호 관세를 부과를 받았다가 전 세계에서 이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관세 면제 유예가 끝나기 전에 면제되거나 완화되는지가 관건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측에서는 이 25% 상호 관세 면제 완화를 시켜달라라는 것을 이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미국이 참고로 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145%에서 이번 주 이제 54%로 인하를 해줬죠. 굉장히 잘 끝났죠. 네, 일부는 취소가 됐고 일부는 유예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4%라는 수치는 당초에 트럼프의 공약이었던 중국에 대한 60% 관세와 사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상호 관세도 기존의 어떤 트럼프의 공약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에 트럼프의 공약은 전 세계에 약간 보편적으로 상호 관세 10%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눈높이는 한 10% 수준까지는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대표와 이번 제주도를 이제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서 비공개 면담을 갖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 이제 무역통상 협의 이후에 조금 더 조선업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협업이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조금 더 구체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조선업에 조금 수혜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이 세 가지 이슈 중에서 국내 증시가 얻을 만한 힌트를 저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힌트가 숨어 있을까요? 네, 방금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증시가 끝났는데요.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면 이번 주 초에는 트럼프의 어떤 관세 우려 완화가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는 그것과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빅테크가 빠졌죠? 기술주가 빠졌고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였고 반대로 다우 지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트럼프발 이 호재가 영향력이 또 이제 축소가 된 점이 있고요.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점에서 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제 발표된 이런 PPI 지표 소매 판매 주택시장 지수 살펴봤을 때 아래 공포가 커졌기 때문에 기술주보다는 경기 방어주를 오히려 선호하는 현상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오늘 어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주 초에 일어났던 어떤 기술주나 미국과의 이제 중국 협상에 따른 수혜 이런 거에 따른 이제 강세가 조금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통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어떤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에 대한 수혜 업종들 그런 업종들은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이 수혜 업종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청나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